자, 한국사. 자, 기초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민족 독립운동기와 현대사 이 두 시대를 제가 짧은 시간에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앞 시간 얘기였고요. 아, 10년 단위로 봐야겠구나. 시대적 과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시대의 과제는 뭐였어요? 빨리 우리 안에서의 자, 근대화. 그리고 외세 침략이었죠. 반외세. 자, 근데 이제 뭐예요? 외세의 식민지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일제가 어떻게 단계별로 우리를 침략했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1단계 1910년부터 1919년, 자, 2단계 1919년에서 31년, 3단계 31년에서 45년. 일제 단계별 침략과 우리의 저항, 바로 이거 보는 게 요 단원의 자, 공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어느새 됐죠,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 제가 가릴 거예요. 자, 1910년부터 1919년. 자, 그러면 왜 1단계라 부르냐면 그들의 정치 형태, 자, 경직 수탈, 식민지 문화 정책이 단계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1단계 이 시기에 그러면 세계사가 있어요. 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세계주의에서 사회주의 자, 이념이 부각되게 됩니다. 국제공산당 나오게 되고요. 코미테는 어쨌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정치 형태 볼게요. 자, 1단계는 자, 무단 정치의 무단 헌병경찰. 그래서 조선 태영령을 발표하고 조선인에 대한 직결 처벌권이 이루어집니다. 자,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자, 이게 2016년 지방지 구급 문제. 조선 태영령 나와서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 뭐냐? 1912년을 기점으로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자,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이런 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이고 이거를 일본이 탄압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경제수탈. 온갖 령이 나와요. 조선의 모든 경제를 일본식으로 예속하기 위한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사업. 그래서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요. 소위 기한을 정해놓고 니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신고하라. 소유권을 신고하라.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근데 너무 절차가 복잡했고요. 기간은 짧았고 그래서 40%가 미신고 토지예요. 이걸 누가 차지하냐면 일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회사령, 허가제. 허가 조건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자,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결국 민족기업은 대부분 허가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식민지 문화정책, 우민화정책이에요. 말대로 우민화, 어리석을 자. 식민지 국가 백성이 눈 똑바로 뜨고 똑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점차 교육을 통해서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당시에 일제 침략기여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자, 조선교육령이 4번 있는데요. 1차 조선교육령. 자, 보통학교를 과거에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겠다. 교육을 덜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별 특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제침략 2단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기 아시겠죠? 자, 다시 가리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이다. 정확한 연도 아셔야 돼요. 모든 연도를 알 수 없지만 핵심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왜? 그걸 물어보니까 좀 전에 자, 태영령 이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건 이게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계기는 바로 우리의 중요한 3.1운동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수업 가서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시기에 다시 세계에서 잠깐 보면 베르사유 체제, 워싱턴 체제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이 시간 안에는 이 기초 강의에서는 부족하고요. 나중에 본수업 가서 설명드릴 거고 자, 세계대공황만 말씀드릴게요. 자, 1929년 세계대공황 이걸 계기로 자, 자본주의 기반이 미약했던 일본도 상당히 영향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계기로 일제 침략 3단계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정치 형태. 자, 3.1운동 계기로 이 민족은 살살 꼬셔야겠구나. 그래서 바로 사기꾼 정치예요. 문화 정치. 절대 문화적이지 않습니다. 경찰도 좀 전에 헌병에서 보통 경찰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사유자들을 다 검거하겠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경제수탈. 자, 1단계에서 쌀을 40% 얻어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조선에서 쌀을 갖고 가는 정책. 이게 바로 산미증식계획 또는 산미증산계획. 자, 이거는 완전히 우리 경제를 흔들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식민지 국가에서 생계 위험마저 느낍니다. 자, 농사 짓는 쌀들은 다 일본으로 가버리니까요. 그리고 회사령. 이거는 개정이다 그래도 맞고 폐지다 그래도 맞아요. 왜냐하면 신고제. 아까 1910년 회사령은 바로 허가제였죠. 이제 신고제. 그냥 막 들어와서 회사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10년 동안 1910년부터 1919년 이때까지 일본의 일제침략 1단계에서 자, 민족 기업은 일본 기업에 자, 점점 예속됐고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령도 없애서 이제 뭐야? 일본 기업이 조선에서 이제 관세를 안 내니까 자, 굉장히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 기업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민지 문화정책, 특히 여기를 좀 주력하셔야 되는데요. 2차 조선교육령, 자, 중요 표시하시고요. 일본과 동등하게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아까 보통 교육이 4년이었는데 6년으로, 그리고 3면 1교 뭐냐면 세계 면단위, 면에 학교 하나 두겠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 이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이때 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등교육을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일본이 교묘하게 방해해서 소위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문도 니네 허용해 주겠어. 그러나 사전, 검열제도, 삭제, 압수. 그래서 그냥 신문들이 하얗게 텅텅 비어있어요. 민족적 기사는 다 여러분 배제당하고 이런 시기가 일제침략 몇 단계? 2단계 사기꾼 정치, 문화 정치였다. 자, 이제 3단계 보겠습니다. 자, 3단계 1931년부터 45년인데 이때 여러분 세계사가 복잡해요. 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 기반이 미약했던 일본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요. 1931년 만주를 침략할 거고, 그리고 1937년 중국 대륙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1939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하는 시기, 미쳐 날뛰는 시기. 그래서 바로 자, 이 시기에 정치 형태 보여. 조선인들이 일본 전쟁의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민족인지 조선인인지 잊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 말살 정치.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드는 정치가 바로 민족 말살 정치고요. 국가 총동원령 하에 인적 수탈, 자, 물적 수탈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게 바로 이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수탈, 병참 기조화 정책 하에서 인적 물적 수탈, 그리고 또한 남면 북양 정책. 그냥 이름 보세요. 한반도 남쪽은 면직물, 한반도 북쪽은 모직물, 공업 원료 증산책, 또한 농촌 진흥운동 통해서 자, 어떤 또 많은 자, 물적 수탈이 이루어지고요. 중요산업 통제법, 또한 산미 증식계획의 재실시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수탈이 가속화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나중에 본 수업에서 인적 수탈 내용을 강조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 조선에 있는 자, 조선인들을 일본에 자, 인적으로 약탈시켰는지, 자, 무슨 군대 어떻게 끌려갔는지, 위안부에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런 민족의 자, 비극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민지 문화정책. 자, 3차 조선 교육령에서 소위 얘네가 이제 학교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건 모르셔야 되고요. 여기서 소위 일면 일교주의, 이제 학교를 더 많이 두겠다. 그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조선어, 우리 언어를 수익 과목이란 선택 과목이란 결국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장이 자, 7파 또는 일본인인데 어떻게 조선어를 선택해요? 즉, 자, 민족을 말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역사와 국어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국어,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시기가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였고요. 자, 이제 조선어는 선택 과목 결국 못 쓰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4차 조선교육령은 군대가 결국 교육을 통제하는 이런 시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특징과 함께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지 얘기해요. 이건 맛배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길어져서 한 3시간, 4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자, 가볍게만 볼게요. 나중에 만주에서 우리는 성안도 삼원보에 자, 밑삼 한흥동에 또 만주 용정에 자, 만주 왕릉이라는 동네에서 우리는 어떤 자, 독립단체가 있었고 어떤 독립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자, 분석해서 할 거예요. 또 하나 나중에 연해주에서 또 무슨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자, 지도 잠깐 보실래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지도인데 자, 있죠. 자, 여기가 여러분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압록강, 자, 이쪽이 두만강, 이쪽 여기가 간도해. 자, 굉장히 많은 표시 있죠. 바로 우리의 특히 여기에 독립군 기지 세우고 독립군 양성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또한 연해주, 자, 이쪽죠.
특히 연해주, 자, 여기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 또한 우리 독립운동이 어떤 게 전개되고 있는지 뭐 건어패, 성명회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중국 영토에서 우리는 어떤 독립운동을, 또한 러시아 영토인 러시아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또한 나중에 조금 여기에 더 추가시키면 미국과 일본에서 또 어떤 독립운동을, 그걸 물어보면서 자, 여기가 가장 민족 독립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런 얘기는 자, 나중에 여러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민족 독립운동기라면 이제 현대사회를 제가 한 자, 15분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대사회, 자, 광복 전후의 국내 주요 사건이에요. 그러면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장 독립된 국가를 가지 못하고 3년 뒤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 38선을 기점으로 분단 국가가 되고, 또 하나 1950년 다시 민족의 비극인 6.25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출제자는 요 해방 공간에서 한 문제를 물어봐요. 자, 여기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또 복잡해요. 뭐냐면 하루하루 막 사건들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건 뭐 당연할 수 있죠, 여러분. 35년 일제가 우리를 눌렀다가 다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물꼬가 트였죠? 그래서 자, 이제 해외 우리는 45년 이전에 우리는 어떤 독립운동을 폈는지 건국,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국 활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국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저쪽 자, 중국 특히 자, 연안 지역에서는 조선 독립동맹이,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고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나와서 일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다 이념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인 건 뭐냐면 새로운 국가는 왕정이 아니다.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이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자, 해방을 맞이하고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임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자, 어떻게 건국 준비할 건지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두고 이제 자, 준비 작업을 하는데, 좀 있다가 자, 바로 자,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면서 각각 38이남은 미군이 정치피고 38이북은 소련이 정치피는 미군정기와 소군정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군정기 1기는 미군이 직접 통치했고요. 2기는 이제 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두고 조선인들 개입시키는데요. 자, 그냥 이거 보세요. 자, 일단은 요 시기 미군정기 1945년 자, 9월 이쯤에 우리는 여러분 자, 국내에 있었던 정치인들, 해외에 있던 정치인들 들어오면서 많은 정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당의 난립이 생기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당연히 35년 일제 여러분 자, 식민 시기를 거치고 새로운 국가에서 이거는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소의 자, 여러분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하나 자, 우리는 국제담, 소위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런 해방 전에 자, 우리 문제가 거론된 국제회담 얘기할 거고요. 또한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회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담. 자, 여기서 뭐냐,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미, 영, 소, 세 나라가 모여서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 공동,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이제 미영, 소중 이 네 나라는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정치에 개입한다. 임시정부 세우고 자, 미영, 중소, 강대국 네 나라가 정치에 개입한다.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정부 수립에 자, 이들을 개입시켜서 자, 정부 수립에 어떻게 한다? 정부를 수립해준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 이 신탁통치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일제 35년 자, 드디어 독립이 됐는데, 자, 식민지 겪고 독립이 됐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식민지 같은 모습. 그래서 온 국민이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자, 우리는, 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 반대하면서 온 국민 반대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 자, 좌익들은 처음에 반탁하다가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 우익은 당연히 찬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다시 모스크바 3상회담을 둘러싸고 자, 이념의 갈등이 생겨요. 자, 그때 자, 이스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만의 정읍 발언은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세우자. 이걸 계기로 자, 독립촉성중앙협의를 이끌었던 이스만 그리고 자, 한국민주당 여기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 이쪽 한국독립당은 반대하게 되는 거죠. 이건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이 반대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자, 이제 우리의 자, 그다음 사건을 좀 볼게요. 자, 모스크바 3상회담. 자, 이건 너무너무 잘 나오는 여러분 기출 사료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스만의 정업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담 이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자, 그게 결국 결렬되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미국이 자, 뭐 찬탁 반탁할 것 없이 모든 정당, 모든 사회단체를 정부 수립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자 소련이 아니다. 모스크바 3상회담을 찬성하는 단체들만 또는 정당으로만 정부 수립을 하자.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찬성했던 그 단체는 어디였어요? 좌익이죠. 공산당. 즉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자, 이스만의 정업 발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년 6월에 이제 우리는 무기휘해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세우자. 즉 남한만 단독정부. 그래서 다시 자, 이스만과 김구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또 우리는 또 갈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미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제 결렬됐어요. 그리고 정업 발언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중도 계열이 나서는 게 자,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좌우합작 운동. 그래서 중도 계열이 우익과 좌익을 통합해서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 실현치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하고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 결렬되고 결국 여러분 자, 이제 미소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 미국이 우리 문제를 유엔에 올리면서 4.8년 정부 수립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8년 유엔에서 처음에 결정은 한반도 총속을 통해서 자, 그들의 정부를 세우자 그랬는데 자, 북쪽에서 반대합니다. 소련이 반대해요. 그래서 왜냐면 북쪽이 좀 인구가 남한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 여기 유엔에서의 최종 결정은 그러면 남한만 단독 선거. 이게 바로 4.8년 50 총선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 김규식이 반대하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만나야 되지,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 협상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또한 중요한 자, 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자, 이거는 좌우합작 실현칙은 자, 여러분 자, 나중에 본 수업에서 보고요. 바로 이 내용이죠.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을 취하여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결국 김구 선생은 49년 암살당하게 되지만 자, 이런 여러분 자, 갈등을 겪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면서 또한 정부 수립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함께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뒤로 돌리려고 하니까 좀 혼돈이 오네요.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자, 일단 4.8년 유엔에서 최종 결정. 그래서 김구 선생의 자,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을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 터지고 4.8년 50 총선거. 남한만 총선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요. 이 국회가 2년 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자,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이때 초대 대통령 자, 이스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4.8년 9월에 우리 민족의 과제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민족의 과제는 바로 친일파 문제였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 만들었고요. 4.8년 여수천 반란 사건 터지고 4.8년 12월에 유엔에 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너무너무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은 제일 여기서만 나와요. 거의 다. 그래서 2010년만 해도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왔었고요. 자, 또한 50 총선거 물어보는 거,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물어봐서 요 앞뒤 상황 물어보는 거. 또한 여기 자, 이스만의
정읍 발언 나와서 자 모스크바 3.4회담 이후 1차 미소 공동회담 이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또한 자 여기 좌우합작 운동의 좌우합작 실현칙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한 모스크바 3.4회담 자체도 물어보고. 그래서 뭐냐면 자 본 수업 들어올 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다시 그 안에서 여러분 자 중요한 사료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 48년 해방된 공간에서 이제 마지막 민주주의 과정을 볼게요. 자, 이 강의에서 여러분 6.25 과정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6.25 과정 얘기는 넘어가고요. 일단 다시 자, 지금 좌우합작 출현칙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요건 여러분 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준비를 했지만 자,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뭐냐면, 자, 정부 수립되고 민주화 과정.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 제가 본 수업 들어오면, 그리고 또 뭐, 파이널 특강 때 마찬가지예요. 시험 마지막,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제가 현대사회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얘기해요. 자, 아까 해방공간 사건 하나 기억하라. 두 번째, 자, 각 정부의 사건 중에서 특히 개헌. 개헌. 자, 두 번째, 자, 통일정책.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정책. 이거 봐라. 이겁니다. 요게 핵심인데,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본 수업 가서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늘 종합반 수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대사에 들어갈 때 제발 대통령 이름이라도 좀 보고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자, 45년에서 48년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이때, 자,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줬던 게 트루만 독트린. 즉 뭐냐면,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했던 얘기, 공산주의 국가하고 더 이상 대화 나누지 않겠다. 동서냉전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스만 정부 48년부터 60년, 12년간, 자, 장기 집권했고요. 자, 그러면서 1960년 4.19 혁명 결과, 자, 이스만 정부는 무너지고 장면 내각, 즉, 이 공화국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 공화국 9개월 정부였고요. 좀 있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자, 다시 자, 5.16 군정 들어갑니다. 1961년부터 63년. 그리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자, 5차 개헌에 의해서 자,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 됩니다. 자, 근데 자, 다시 1972년 자, 10월 유신헌법 이게 바로 7번째 개헌이에요. 7차 개헌. 자, 어쨌든 이 개헌 얘기는 나중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냥 이 정도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대통령 자, 직선에서 간선으로 가게 됐고 통일치의 국민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 자, 대통령 유신정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과정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 5번 대통령 됩니다. 자, 3번 대통령 자,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리고 2번은 통일치의 국민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자, 여기 유신정부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1979년 대통령 시해 사건 11.6 사태 터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12.12 사태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개됐고요. 그리고 다시 자, 전두환 정부 생기죠. 자, 전두환 정부는 8차 개헌. 여기서 대통령 간선 그리고 대통령 자, 7년 그리고 단임제였어요. 한 번만 되겠다. 자, 그러다가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터지게 되면서 우리는 9차 개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9차 개헌 현재 대통령 간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예, 직선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자 7년이에요? 5년이에요? 예, 답 얘기했죠? 5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죠. 단임제. 요즘에 자 개헌 얘기 막 모락모락 또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1987년 이 9차 개헌이 현재 2016년 제가 이 강의를 7월에 찍고 있는데요. 자 7월까지 우리는 9차 개헌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각 정부의 자 이제 이런 각 정부의 주요 정책이 뭔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9번의 개헌 그리고 통일정책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집중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6월 자 이게 6월 민주항쟁의 중요한 개헌안이고요. 자 어쨌든 미래의 소망이요 꽃다운 젊은이를 자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즉 박종철의 고문 사건 고문이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하기 위해서 즉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의 자 죽음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뭐라고 했어요? 4월 13일 바로
자, 헌법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즉 직선제로 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전두환의 4.13 호원 조치 그리고 박종철 죽음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자 우리는 6월 민주항쟁 전개됐고요. 이거 결과 몇 차 개헌으로 갔다? 예, 바로 9차 개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자, 노태우 정부 이후 제가 아까 5년 단임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마다 대통령 바뀌었죠. 노태우, 김영삼, 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보통 공무원 시험은 여기 김대중 정부까지 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 노태우 정부 때 자 여러분 북방외교 세계 정세가 굉장히 자 복잡해지는데요. 특히 자, 극변해지죠. 1988년 헝가리와 폴란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수교 맺었고요. 자, 90년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우리 같이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됐고 그 다음 소련과 우리가 국교를 맺고 다시 92년 중국과 수교 맺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돼서 현재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세계사 변화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EBS를 9년 했었잖아요. 근데 자 9년의 강의의 가장 여러분 압축 버전이면서 가장 최신 버전이면서 최고의 버전이 바로 이 강의 같습니다. 일단은 자 역사는 자 전체를 시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1강부터 지금 7강까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제가 잠시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역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자 제일 먼저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이라는 단원 얘기했었고요. 이 단원의 키워드 뭐예요? 유물과 유적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얘기했었고요. 자, 청동기 단계 최초의 국가 고조선, 철기 단계 여러 국가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만지난 변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면 사는지 자 그거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자 다음 고대사의 천년의 역사였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 이 시대였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 정말 정치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첫날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사가 50%예요. 그래서 늘 정치사의 뼈대 잡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각각 주요 왕들 지배자의 성향 그런 것들 보시고요. 나중에 거기에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 고분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정말 저 실력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 고려 소위 중세라고 했던 시기 자 여기는 호족이라는 세력을 강조했었고요. 그러면서 주요 왕들과 함께 특히 강조했던 게 대외관계였습니다. 거기에 뼈대를 잡아놨고요. 자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좀 더 뼈대를 확대시키면서 경제, 사회, 문화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조선사회 자 조선 전기사회를 15세기와 16세기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세기 지배자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누구였어요? 관학파 이어서 홍구파 자 16세기 뭐였어요? 살인파 이들의 성향 보시고요. 15세기의 왕들 그리고 또 제도사들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16세기는 사화 붕당 정치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자, 여러분 그 뼈대하에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7, 18, 19세기 자 특히 15세기 말 임진왜란 17세기 두 번의 호란 너무너무 격동의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18세기 영조 정주의 탕평치에 강조했고요. 그러나 19세기 초 다시 파행적인 자 외척 세조 정치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도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고요. 물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시기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63년부터 1910년 근대사의 발전기 사건사 어떻게 공부하라? 10년 단위로 보면서 자 우리는 민족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반봉과 반회세라는 과제 생각하시고요. 자 밀제 강점기 일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침략했고 또한 우리는 여기 어떻게 저항했는지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해외도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기타 미국인지 일본인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중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현대사에 1945년까지 4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해방 공간의 주요 사건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다는 거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아 사건이 많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해드렸잖아요. 시기별로 하나의 역사의 분수령 45년 8월 15일 다시 48년 8월 15일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이런 역사 주요 사건을 정확히 보시면서 그 앞뒤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부의 주요 사건, 개헌, 경제, 통일정책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현대사는 이렇게 문화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의 5천 역사를 흐름으로 제가 알짜배기 강의를 준비했었고요. 자,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많이 듣고 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게 하는 게 제 또 자,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열려드렸고요. 자,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국사 공부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향상 설정은 제가 이어서 선호학사 커리큘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도움을 받으시면서 제일 먼저 출발은 기본서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 기본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략한 요약집 저도 있지만 그 요약집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요약집은 어떻게 가냐면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공부는 피라미드처럼 가야 된다. 어떻게 처음에는 얄팍하게 기본 다시 그걸 갖고 조금 더 깊이 다시 완전히 이게 바로 선호학사 우리는 선호학사의 마지막 얘기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국사는 기출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기출문제 보시고 그리고 다시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갔다가 어느 순간 압축돼야 되는데 요 압축된 그런 요약집 필기자료 갖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는 교재에 써보고 마지막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기본서에서 출발해 주시고요. 또한 마무리도 기본서 안에 있는 꼭 알아두기 또는 사료 갖고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이 자 바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자 바르게 갈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국사 사랑하실 걸 바라면서 자 저는 본 수업에서 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의 선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